자, 354페이지 수용봅니다. 수용.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했는데, 일단 결론을 보면 수용은 계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받을 필요 없냐면 검인 받을 필요 없고요. 토지거래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농지도 다 필요 없어요. 검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농지의 기본적인 성격은 계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것을 누가? 기업자가. 이것을 기업자가 무엇을 했다? 수용을 합니다. 언제 수용을 했냐면 2022년 4월 4일에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는 수용은 등기 없이도, 그죠? 187조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죠. 수용 시기에. 근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이제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이 A가 이 부동산을 이제 수용을 당했으니까요. 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기업자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업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업자가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용의 주체가 누가 되면 수용의 주체가 관공서다. 수용의 주체가 관공서가 될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이다 이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것은 다 죽어요. 다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냐면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살아남는 것도 있죠. 직권말소 대상이냐 직권말소 아니냐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수용이 4월 4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미 얘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3월 1일 날 돌아가셨다. 그런 경우에는 기업자가 A로부터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수용 시기보다 상속 개시일이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절차 자체가 A 다시 앞으로 무엇을 하고 A 다시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가 격려가 된 상태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A-를 무엇해서? 상속인 A-를 대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A의 주소가 화곡동에서 신월동으로 변경된 상태예요. 근데 여전히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다? 화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업자가 바로 A로부터 등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망한 거 아닌 상태에서는. 그럼 A가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기업자가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기업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해 가지고 화곡동에서 무엇으로? 신월동으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어떤 토지 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요. 기업자가 재결 후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그 권리를 취득을 하고요. 단독 신청이죠. 신청이 단독 신청. 그런데 국가가 주체다고 하면은 촉탁을 하는 거고요. 3번에 뭐가 써 있냐면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 상속 등기 대위 신청할 수 있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을 대위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써져 있는 거고요. 자, 당연히 원인은 무엇이다? 수용이 될 것이고 원인 일자는 개시일입니다. 수용한 날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가 있으면 이것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써주면 말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3번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등기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죠. 왜? 단독 신청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등기에 실행해가지고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말소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자,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요 정도 이 내용 가지고 요약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용은 수용 시기에 수용한 날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을 하죠. 수용 시기 전과 수용 시기 후로 나눠지면 수용 시기 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 A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죽지 않죠. 왜 A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죽지 않냐면 A로부터 등기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단독으로 가져오지만 말소하지 않고 가져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용 시기 이후에, 즉 4월 4일 이후에 A가 C한테 등기를 B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어요. 4월 10일에. 그 수용 시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앞으로 된 거? B 앞으로 된 것은 수용 시기 이후에 경료된 거니까 얘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할 거. 수용 시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하더라도 상속, 그 원인이 무엇이면 상속인 경우에는 직권 말소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수용 시기는 4월 4일이고 상속 개시일은 3월 1일이죠. 근데 얘가 상속 등기를 언제 했냐면은 4월 9일 날 했어요. 수용 시기 이후에 상속 등기가 경료됐지만 상속 개시일은 며칠? 3월 1일이란 말이에요. 얘를 하지 않으면 못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수용 시기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되었다면 이것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수용 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수용 시기 전과 후를 불문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가 남죠. 뭐가 남아요? 요역지의 지역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왜 요역지의 지역권은 살아남느냐?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요역지의 지역권은 수용을 하더라도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다음 중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상속 쓰시면 돼요. 상속이 안 보이면 그러면 요역지 찾으시면 됩니다. 100% 다 맞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수용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은 마지막에 355페이지에 재결의 실효에 따른 말소 등기. 자, 재결의 실효에 의한 말소 등기는요. 원래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단독이죠. 그러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공동신청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신청이다. 공동신청. 체크해서 보시고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355페이지 맨 위에 등기 실행해 보시면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항상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 뭘 찾으면 돼요? 상속 찾으면 돼. 근데 상속이 눈에 안 보이면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요역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이 되겠죠. 이 부분은 아마 단독 신청일 때 대비 신청할 때 어느 정도 한 번씩 건드려주고 왔던 내용이니까 여기 와서는 복습 차원에서 한 번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요? 재결의 실효.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이건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이게 말소가 됐으면 죽인 거 다시 어떻게 줘야 돼요? 죽인 거 다시 살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때는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 진정 명의 회복.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검인 대상 아니죠. 농지 필요 없죠. 허가 대상도 아니죠. 왜? 다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을 전제로 하는 어떤 검인이라든지 농지라든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1번의 소유권 보존 A였는데 이것이 2번에 가지고 소유권 이전으로 이전되게 된 거야. 이때 이 B가 무권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A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거죠. 이 A가 이 권리를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이등기를 무엇하거나 이등기를 말소하거나 첫 번째 이등기를 말소하거나 즉 3번 해가지고 2번에 소유권을 말소하거나 그죠? 이 방법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A 2번 소유권 이전 B 3번 소유권 이전 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등기를 이렇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첫 번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이 방법을 택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만약에 을구에 1번에 가지고 뭐가 있어요? 1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C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란 말이야. 얘가 말소가 되면 얘 죽죠. 여기서 C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등기법상의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무엇이 들어와야 돼?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가 당연히 승낙서를 써주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말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등기를 가져오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공동신청 B와 A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단독은 당연히 판결이에요.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의 공통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자기 앞으로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A가 되겠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무엇하는 표상하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소유권을 무엇하는 표상하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1번에 나와 있죠. 지적공보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돼요. 지적공보상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의 등기를 소유권을 표상하는 게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경우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무엇할 수 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할 때는요, B가 의무자가 되겠죠. B가 의무자 맞나요? B가 의무자기 때문에 얘는 뭐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의무자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했을 때 받은 등기빌 정보 제공해야 될 것이고 인감도 제공해야 될 것이고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얘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판결일 경우에는 판결서에는 공동일 때는 원인 서면이 없어요. 근데 판결일 때는 판결서가 무엇이 된다? 원인 서면이 된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있나? 2번에 대괄호 2번에 보시면 등기필 정보, 인감, 주소증명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인감은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인감의 용도는 언제 기록한다? 매매의 경우에만 인감의 용도를 매도용 인감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매매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용 인감이 아니어도 무방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허가받을 필요 없고 농지도 필요 없고 거미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뭘까요?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보시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앞에서 어느 정도 하고 넘어온 내용들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진정 명의회복을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원인은 당연히 무엇이다? 진정 명의회복이고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357페이지 정가운데에 보면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예해가지고 등기 원인에 뭐라고 써있어요? 진정 명의회복이라고 써있죠. 원래 그 안에는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이 들어가거든요.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정도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환매 특약 등기예요. 환매 무슨 등기? 특약 등기. 자, 32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32회 때 한 번 정도 언급이 됐었는데 환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의에 보시면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동사는 3년이고 부동산은 5년이에요. 5년이라고 써 있는 거죠. 일정 기간 내에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한다? 환매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환매는요.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요건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대항요건으로서 한다 이겁니다. 자, 볼게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을 B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매는 그냥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이때 원인 자체가 매매가 아니라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여기서 이 A를 무엇으로 보고 A를 매도인으로 보고 여기서 B를 무엇으로 본다? B를 매수인이 되는데 이렇게 등기 넘겨야 되겠죠. 소유권 무엇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환매 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되냐면
권리자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등기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A에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B로 이렇게 돼요. 이때 원인은 무엇이다? 환매특약부 매매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 A가 B를 상대로 해서 다시 등기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목적 부동산을. 근데 만약에 B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A가 C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무엇을 신청을 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의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신청을 하고, 동시에 신청을 하는데 신청서는 따로 씁니다. 별개의 서면을 써야 돼요. 동시에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매 특약 매매할 때 여기에 어떤 등기를 해요? 환매 특약 등기를, 이 환매 특약 특약 등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특약 등기,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환매권을 갖는 거니까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돼요?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 거죠. 이때 환매권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환매권자는 A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등기를 딱 해놓으면은요, 이 상태에서 등기되면 B가 C한테 처분하더라도 이 A는 C를 상대로 해가지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2호에 의해서, 등기법 제29조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됩니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각하가 되고요. 별개의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한다는 소리는 요것과 요것이 어떻게 되는가? 별개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매수인의 권리취득 등기에 부기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환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고 매도인이 무엇이 된다?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는 거니까. 그러면 이 매수인은 의무자인데 등기필 정보, 매수인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수인은 아직 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못 제출하는 거예요. 인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매수인은 인감을 제출할 수 없느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직까지 얘랑 둘이 같이 가는 거니까. 특약등기 요 자체로는 이 A는 이 B는 아직까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인감을 첨부정보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환매권자는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매도인이어야 돼요. 환매권자는 반드시 누구 된다? 매도인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등기는 할 수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둘이 가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를 작성을 해야 되냐면 신청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신청 정보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고
반대로 임의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더라 이겁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에요.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이것이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 비용에는 인지대, 측량 비용, 감정 비용 이런 것이고요. 임의적 기록 사항은 바로 무엇이냐면 환매 기간이에요. 환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해요. 부동산은 5년입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할 것은 환매 기간은요. 일단 기간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연장은 불가합니다. 얘는 기간 자체는 연장은 불가. 만약에 신청할 때 기간을 3년으로 약정을 하게 되면은요. 연장 안 됩니다. 연장은 안 되지만 무엇은 가능하다? 단축은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첨부 정보에 보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환매 특약증서를 작성할 때는 이 증서가 무엇이 된다? 원인 정보가 되지만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서면으로 환매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등기 원인 정보는 첨부하지 않는다. 읽어보시고요. 2번하고 3번이 중요하겠죠? 등기필 정보 인간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등기필 정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매 특약 등기는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의 부기에서 등기가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즉 매수인의 권리 취득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환매 특약 등기의 부종성 해가지고요. 이건 매매 계약에 종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에 부기하죠. 주등기가 있어야만 부기 등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하고 환매 특약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것이 무엇이 되면 소유권 이전이 각하가 되면 얘는 자동 뭐가 되는 거야? 환매 특약 등기는 자동적으로 무엇이 된다? 자동적으로 각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만약에 두 개를 같이 들이댔는데 신청을 했는데 얘만 각하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냥 실행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이 각하가 되면 환매 특약 등기는 자동 각하가 됩니다. 자, 환매권도 이전이 가능해요. A가 D한테 A가 C한테 환매권을 무엇할 수 있다?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했죠. 환매 특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했으니까 부기 등기를 이전할 때는 부기에 무엇이다? 부기 등기를 이전할 때는 부기에 부기 등기로 갑니다. 그래서 환매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환매권 이전 등기 누구 앞으로 뭐 D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 등기는요. 변경 등기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기간을 연장을 위한 것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무엇은 가능하다? 기간을 단축을 위한 변경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에 보시면 환매 대금도 요 대금을 무엇 할 수 있어요? 대금을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매 대금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허용이 되지만 환매 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 있을 때 그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무엇 할 수 있다? 부기 등기할 수 있더라. 항상 권리의 변경 등기는 권리의 변경 등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때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승낙서 첨부하면 부기, 못하면 주 이렇게 되는 거죠.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환매권의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매권을 행사를 한 경우는 어떠한 등기를 하는 거냐면 소유권 무엇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그때 무슨 등기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서 이 B, A가 소유권을 다시 환매권 행사해서 환매권 행사했다는 소리는 이등기를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3번 해가지고 소유권 무엇을 한다?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예로부터 등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럼 더 이상의 특약 등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더 이상의 특약 등기는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때는 무슨 말소다? 등기관은 특약 등기를 직권에 의해서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직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누가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가 되냐면 현재 등기부상의 환매권을 가진 자. 등기부상의 환매권을 가진 자가 권리자가 되고 소유자가 무엇이 된다?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서 등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359페이지 맨 하단부 보세요. 요 그림 보세요. 자, A가 B로 등기를 넘겼죠. 특약부 매매로. 근데 내가 또 C로 넘겼어요. 환매권 이전됐죠. 자, 이랬을 때 A하고 B만 쳐다보시면 현재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A가 갖고 누가 소유자예요? B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B에서 누구로 넘어갔어요? C로 넘어갔어. 그 역시 환매권자는 A가 되고 소유자는 C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환매권만 이전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D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소유권도 이전이 되고 환매권도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환매권을 가져갔으니까 소유권을 얘한테로 이전하는 거죠. 자, 교재 볼게요. 자, 35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제공하고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절차는 환매권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을 한다. 환매권, 환매권 얘가 갖는 거죠. 얘가 환매권을 D한테 넘겼으면 얘가 환매권을 갖는 거죠. 환매권자 앞으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따라서 매도인이 무엇이 되고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그렇죠. 환매권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서 하는데 만약에 특약 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면 얘를 무엇으로 한다? 소유권이 이전된 거 그렇죠. 얘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다음 3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교재는 여기까지만 딱 나온 거죠, 지금. 근데 만약에 환매권이 이전될 수도 있으니까 환매권이 이전될 수도 있고 여기서 환매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B랑 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이 되면 C랑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등기부상의 환매권을 가진 자가 권리자가 되고 소유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특약 등기는 무엇이다? 직권 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1번에 저당권 설정 2로 되어 있어요. 얘는 소유권 이유에 걸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말소가 됩니다. 1번의 저당권도 말소가 돼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입니다. 이때 이 말소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돼야 된다는.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나와있죠. 환매 특약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돼야 될 것이고 그 원인은 무엇이다?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특약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앞에서 좀 전에 여기 나와 있었는데 특약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환매권을 무엇하게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예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기 앞으로 이렇게 무슨 등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소리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소리죠. 이럴 경우에는 직권말소. 직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거나 그죠? 아니면은 포기한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등기관이 알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특약 등기를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냐면 말소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신탁입니다. 한때 이 신탁 등기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왔었죠. 32회 때도 시험에 나오고요. 역시 이 신탁 등기의 경우에도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신탁에 보시면 의의에 보시면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는 그 법률관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탁이라고 하는데 신탁 등기는요 대항 요건으로 대항. 신탁 등기는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2번에 써 있죠. 신탁 계약에 의하여 재산권 이전을 하여도 신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즉 대항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A가 대표적인 것이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이거든요. 신탁 행위에 의한 신탁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B에게 무엇을 하냐면 신탁을 하는 거죠. 이때 이 A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위탁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우리는 B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B를 수탁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는 위탁자를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했지만 지금은 수탁자가 어떻게 단독에 의해서 신탁 등기를 합니다. 또한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하는 거죠. 누가 작성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신탁 원부는 누가 작성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과거에는 신탁 원부를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는데 얘가 만약에 단독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위탁자라든지 수익자가 수탁자를 무엇해서 대위를 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에 근데 할 수 없다라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이때 수탁자가 만약에 여러 명이다.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합유 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무엇을 표시한다? 합유 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단독 신청이라고 써 있죠.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수탁자가 신탁법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신탁자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의무자로 한다. 이때 해당 신탁자에 속하는 신탁 등기는 새로운 수탁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도 마찬가지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어떻게 한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 대위 신청의 특례. 수익자라든지 위탁자는 누구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할 수 있고요. 3번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의 뜻을 기록한다. 시험에 공유라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탁 등기는요.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돼요. 만약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 때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돼서 각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2번에 보면 신청 방식에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또는 변경 등기의 신청 어떻게 한다? 동시에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어떻게?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밑에 다음 페이지 신탁 원부. 신탁 등기에서는 이제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등기관은 신탁 원부를 작성하는데 이 신탁 원부도 등기부로 취급돼요. 그래서 신탁 원부는 몇 년간 보존한다? 얘는 영구 보존 장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실행에 보시면은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등기관이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된다. 오른쪽 페이지 363페이지를 보시면은 신탁 등기의 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밑에 신탁이라고 써 있죠. 순위번호 2번으로 써 있죠. 이렇게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말소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동시신청이라는 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수탁자가 단독으로 한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역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절 용익물권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남은 게 용익물권, 담보물권, 가등기, 가처분, 그 집합건물 한 5개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